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지금 경영권을 흔드는 모습을 네. 보이는 SM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저는 지분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1.1%더라고요. 네네네. 1.1%만으로도 이렇게 뭔가를 흔들 수 있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 주인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이수만 씨가 주인은 아니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다 이제 주주들이 n분의 1로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기보다 원래 이 지배주주 2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수만이라는 개인 창업자의 네.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건데 뭐 주인을 바꾼다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네. 1%로 가능했던 거는 여기는 좀 특이한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수만 씨가 그 상법상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예,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도 없고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도 아니고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하는 데는 이사회하고 경영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영진이 말하자면 온라인 쪽에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수만 씨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경영진이 온라인 쪽의 의견을 반영한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만 씨가 계속 현장에서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하고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그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하면서 네네. 3% 룰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네네. 최소한 한 명은 퇴재주주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뽑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감사위원, 즉 사회이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이창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 사안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1.1%라는 지분을 가진 이 온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뭐 대주주인 그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입지를 흔들고 뭐 하이브와 또 계약을 맺게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방금 김규진 교수님께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세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SM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지분 구성이 소위 말하는 소액주주들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수만 최대 주주는 지금 현재 한 18%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소액주주가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건 이수만 최대 주주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기 회사를 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 또는 총수의 사익 편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한국에서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주주의 어떤 인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SM하고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과 계약이 돼 있었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곡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수환 전 프로듀서의 소유로 돼 있는 예, 라이크 기획은 이제 뭐 음반 관련 음악 자문 프로듀싱 계약을 하는데 네네. 이제 매출액 중에 최대 6%를 인세로 가져가는 받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요. 100%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네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학계 용어로는 터넬링이라고요. 네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회사의 돈을 자기 개인 회사로 터널을 만드는 거군요, 일종의. SM의 돈을 개인의 회사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굴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잘한 거는 네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지난 작년에 3월하고 8월에 이미 공개 주주 서한이라고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에다가 이런 네네.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종료해라는 서한을 발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총에서의 본격적인 표 대결이 들어가기 전에 네네. 어떤 경영진과의 합리적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SM이 그 당시에는 답변을 딱히 잘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 그 서한을 보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8월에 보낸 거예요. 예, 예. 답변 시한에 네. 이제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계약 조기 종료가 되면 바로 공시하겠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준 거죠. 근데 네네. 재밌는 거는 네네. 제가 주목하는 건 그때 사실은 그 발표가 나고 SM 주가가 그날 한 13% 뛰었어요.
아,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 소액주주나 주주가 어떤 지배구조 또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주주들께서는 포인트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건 사실 이수만 최대 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네네. 사익 편취나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하이브나 누가 오던 간에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건가가 주가를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예.